안녕하세요. 클래식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다스 전문가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예정인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까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순서로 정말 공략을 해야 될까요? 워낙에 많은 리오프닝주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리오프닝주가 정말 방대합니다, 사실. 네.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많고 어디서부터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선반영되는 업계들도 있었어요.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주를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재밌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어. 이제 엔데믹이야. 끝났어. 나가 놀아. 이렇게 하시면 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여행 갈 것 같은데요. 여행 어디든 가기 나가고 전에 싶을 우리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의 시야를 조금만 이렇게 미시적인 접근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가 놀아 네, 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 종식됐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면? 일단 벗어야 되니까 그렇죠. 얼굴을 좀 세팅을 해서 예쁘게 그렇죠. 입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술도 좀 한잔하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앵커님이 되는 건가요? 정확한, 네. 아주 정확한 어. 순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일단은 첫 번째로 마스크를 벗겠죠. 네. 마스크가 있는 동안 우리가 좀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마스크 여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기꾼. 네, 맞습니다. 네, 마스크 여신. 끼면 다 여신이라고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마스크를 하니까 눈 화장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 네. 아이섀도우 그렇죠.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날씨 따뜻해지죠. 마스크를 벗어. 이제 음. 봄이야. 네. 봄은 여자들이 가장 두근두근해하는 설레는 네. 시기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일단 1차적으로 피부, 화장품과 피부 미용 네.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화장품과 피부 미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아마 매출이 일어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봐, 예를 들면 2년 동안 집에만 박혀 있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쇼핑 언제 하셨어요?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쇼핑을 하더라도 우리가 2년 전에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만큼의 쇼핑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패션업계가 많이 죽었겠는데요. 이제는 호황 그렇죠. 이어야겠다. 네. 쇼핑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밖에 사지 못하고 또 그쵸. 많이 살 수가 없었던 게 만날 사람이 있어야 사지. 그렇네요. 여자들이 옷을 왜 삽니까? 맞습니다. 보여주려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좀 주위 사람들한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패션인 만큼 비자발적인 솔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갈 일이 없어서 네. 이 옷을 그렇습니다. 살 그럴 일도 수 있죠. 없겠네요. 네. 그럴 수 있으나 어쨌든 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유로워지면서 1차적으로는
자신을 다시금 가꾸는 지금 시대가 또 다시 이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화장품과 피부 미용, 2차적으로는 옷입니다. 의류 쪽으로 매출이 가장 증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바고요. 세 번째로 네. 네 번째로 사람들을 만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갈까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술 한잔 하고. 맛있는 네.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근데 소주 지금 가격 어떻게 됐죠? 네, 7.9% 인상을 엄청 했어요. 맞습니다. 네. 하이트 젤로가 그래서 좀 요즘 강세긴 한데 네. 소주 가격만 오릅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증시가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가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내수 시장으로 타격받았던 요식업이나 음식료업 또는 주류 이쪽이 큰 매출의 성장이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 하나로 또 꼭 손꼽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행을 아마 하늘길이 열리는 거는 외국이 먼저 열리고 우리나라가 열릴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진자가 급감하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폭증하는 추세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 고점을 갱신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정부는 나서서 이제 고점 통과하면 이제 급감할 거다. 이제 그러니까요. 좀 끝이 보인다. 이런 식의 호도를 하지만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늘다가 어느 순간 고점 딱 찍고 네. 이제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미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먼저 보여줬던 외국의 선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하늘길 열리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국내 여행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인터파크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할 네, 때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공 티켓 예매가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중에서도 80%가 제주도 티켓 예매예요. 제일 가고 싶은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죠. 제주도밖에 갈 네. 데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이 맞아요. 제주도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부산도 갈 수는 있지. 네. 하지만 제주도를 더 많이 갔다. 그만큼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실제로 팬데믹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용수철처럼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여행이 어느 쪽도 여행도 상당히 많이 나뉘어요. 여행 중개업도 있지만요. 항공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히든 종목이 또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 이 리오프닝 네. 주에 지금 제가 제일 핵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맨 마지막에 퀴즈로 드릴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인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앵커님이 맞추시면 모르겠는데 네. 정답은 일단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인데 아. 일단 제가 그의 힌트는 20개씩으로 한번 많이 제가 맞춰보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큰 틀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얼굴 화장품과 미용 기기 피부 미용에 관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어주시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앞서 이 리오프님의 최대 수혜주 이 종합 선물 세트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화장품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화장품주 먼저 들어볼 텐데 제가 월요일 날 저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얘기를 못한 종목이 하나 있죠. 맞아요. 마지막에 급하게 맞아요. 이 이제 이야기를 못했어요. 급하게 이렇게 종목명만 종목이- 거의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종목 뭐죠? 그 종목이 오늘 이제 들고 온 종목인데 음.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슈링크. 맞습니다. 네, 여자들이 슈링크를 만드는 좋아하는, 네. 기업입니다. 여성분들은 좀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피부과 가서 가장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시술 중에 하나인데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이 슈링크로 유명해진 업체인데 지금 리오프닝 주에서 특히 기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죠. 지금 보유 종목이죠. 우리 방 보유 종목인데 지금 10%의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아요. 왜? 더 갈 거니까.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청산하고 또 다른 종목, 체인지할 종목을 찾았겠지만 클래시스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전년 대비 매출 21.2%, 영업이익
27.5%. 근데 왜 보면은 크게 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호재인가요? 400%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게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 맞아. 해외 수출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월요일 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게 네. 작년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제 슈링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무려 배우 이나영 씨가 네. 광고를 할 정도로 이제 큰 어. 야심찬 네. 신제품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 어땠죠? 공급망 우려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물량 수출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거의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그랬군요. 하고 막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증시 같은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주목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종료 방안을 검토 중이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리오프닝 주가 실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해외로 수출이 된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마스크를 벗든 안 벗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겨울에 심하죠. 겨울에 심하죠. 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리 두기 제한은 여전하더라도 봄이 오고 코로나는 조금 이제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 때쯤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로 코로나 감기 아니야? 이거 별 차이 없는데 걸려본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죠. 생각보다 괜찮던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기저질환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고위험군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지만 일반적인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미 코로나가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화장품과 이 피부 미용 쪽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베인캐피탈 인수가 무슨 소리냐면 네. 클래시스의 주 전문 경영인들이 다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바뀝니다. 클래시스가 이제 국내 제조업체인데 이 베인캐피탈이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해외 시장의 판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개척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차트를 살짝 네.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클래시스. 네. 그래도 시가총액이 꽤나 묵직한 회사네요. 조 단위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네. 클래시스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때에는. 근데 리오프닝 주가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름 아니죠. 되면 더 여름까지 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리오프닝 주는 대부분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실제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더더욱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날 수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선반영된다. 주식시장은 6개월 전을 미리 선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지금 이미 선반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게 재료 소진 문제인데 우리는 그 전까지 기대감이 선반영될 때까지만 챙겨 먹고 나오면 되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무겁다고 해서 안 좋고 시총이 가볍다고 해서 안 좋나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한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 이런 시장의 이슈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실적에 대한 이 정도 근거도 있어. 수급을 봐야겠죠. 어떨까요? 이슈가 궁금하네요. 받쳐줘야 수급이 몰려요. 지금 이슈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네. 지금 수급은 어떻죠? 기간이 2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간이 250억이 들어와 있는데 언제부터 순매수를 연달아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보면 2월 4일부터 기간이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파란색 이 2번 정도는 이제 매도한 게 있는데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는 거의 나간 자금이 없죠. 네. 250억 규모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관이 있죠. 투신, 사모펀드.
투신이 70억, 사모펀드가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를 왜 중점적으로 보냐?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좋아하는 투자 주체입니다. 근데 이 투자 주체들이 무조건 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거야가 아니라 비교적이라는 겁니다. 금융투자와 보험, 연기금의 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자금 이동을 하는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투신과 사모펀드에 자금이 들어와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아요. 연기금이나 뭐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더 전부터 들어왔네요. 지금 1월 20일부터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쭉 그냥 매수만 하고 있는데 봅시다. 이 수급은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래 시장의 기대감이 이래 이슈도 있어 누가 인수했고 어떤 실적이 이럴 것이고 수급도 받쳐주네 그러면 차트를 봐야겠죠. 왜 차트를 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차트를 봐야 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사실 이 종목이 기업의 펀더멘탈 너무 좋고 이슈 좋고 수급도 받쳐줘 하라고 하면은 매수 시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매도 타임만 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매도 타임 잡는 걸 못합니다. 손절 타임은 오히려 잘 잡아요. 정말 칼같이 잘 잡는데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매도 타임은 기술적 분석으로 사실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심리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온전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근데 거기까지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꼭지를 잡겠습니까?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어찌됐든 잠깐 딴 길로 샜지만 차트를 한번 봐서 우리가 적정 매도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적정 매도가를 한번 싹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차트 자료로 봐서 좋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락 추세선이 쭉 이어오다가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겁니다. 돌파를 하는 게 왜?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습니다. 3파 뒤에 하락이 오죠. 1파와 2파와 3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파의 큰 상승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제 막 시작이야. 어떻게 본다면 클래시스가 정말 수혜를 받고 정말 실적이 좋아서 기대감이 이렇게 빵빵하게 돼서 정말 잘 가? 이제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다는 전제 하에.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게 시장 이슈와 수급입니다. 수급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대응 방법을 빠르게 바꿔야 해요. 그걸 누가 해줘요? 제가 해드립니다. 자, 또 딴 길로 샜지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유가 하락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241 이평 위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히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 회색 선이 241평입니다. 지금 이 18,300원대인 회색 선이 241평인데 이게 주요 자리예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인 11이평, 5일이평, 뭐 21이평을 다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121일평인 이 검은색 선을 돌파 안착을 한다? 그거는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래시스가 10% 정도 수익 중인데도 지금 홀딩하고 있고 수익 청산을 안 하는 이유가 적어도 121평 위에는 올라가야지. 121평 위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항상 주가는 올라가기만 하지 않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눌림목 생겼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매도 한번 하고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진입해서 매수 포인트 잡고 다시 올라갈 때 그렇게 수익 실현하고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 5-6번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조정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목표가는 121평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돌파 안착을 한 지금 모습을 보고 이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 나 그러면 이거 좀 길게 볼래라고 하시면 지금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지금 들어가신다면. 만약에 제 리딩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오실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항상 물어보면 제가 바뀌는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종목명만 듣고 가셔서 이제 하신다 보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시장이 갑자기 급변동성이 지금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요. 갑자기 조정받고 61평, 11일평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주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241평에서 매수 시점이 가장 적절한 타임이고요. 매도 시점은 121평이 가장 매도 타임으로 적절한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걸 중장기적인 시야로 본다 한다면 121평 위에 안착했을 때 진입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 121평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21평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완연한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서부터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네, 클래시스에 대한 차트 분석 세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클래시스는 여기에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리오프닝주 어떤 종목일까요? 화장품주로서 또 슈링크 관련주 클래시스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네, 클리오입니다. 아, 역시나 화장품주로서 클리오.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색조 관련 화장품이죠? 맞습니다. 네. 클리오를 이제 그 대표 브랜드로 보유를 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품으로 한 종목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 아까 클래시스 한 종목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은 따로 있죠. 우리 톡방에서 미리 나갔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클리오를 가져온 이유는 클리오는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클리오는 이제 말 그대로 다가오는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어요. 클리오의 개별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왜 그중에 굳이 클리오 화장품 종목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클리오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수급이 엄청납니다. 수급이 아주 끝내주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기간이 9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 2월 4일부터 연달아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좀 이제 들어왔던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데 10억 정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0억의 자금이 아직은 여전히 견고하게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신과 사모펀드의 자금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사모펀드도 2월 4일부터 지금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부터 들어오고 있었는데 투신에서 30억, 사모펀드에서 2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지금 이 투자 주체들은 계속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렇네요. 네, 역시나 클래시스랑 좀 상당히 상승을 했네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게 리오프닝 주들의 특징이 차트 자리가 대부분 비슷해요. 네. 왜냐면 2년 동안 내수시장 타격 받으면서 다 매출의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렇네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우리가 생활의 양식이 바뀌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서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는 경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 고점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클리오의 자리는 클래시스보다 더더욱 확고하게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주요 이평선을 다 돌파 안착을 했어요, 이미. 네. 단기 이평선도 당연히 지금 돌파 안착을 했고, 가장 중요한 241 일평을 돌파 안착한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 끝!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나 이제 시작이야. 라고 출발선에 선 종목이 클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요 맥점 자리를 봐야겠죠.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다 저항받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선은 2만 4천 원 선을 못 뚫고 있는데 각 자리에서 다 지지 저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봐도 이쪽인데 길게 봐서도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넘어야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딜까요? 29,000원. 여기. 그렇죠. 네. 28,000원, 29,000원. 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신고점도 당연히 갱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클리오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는 없어요. 그냥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최저점이 15,000원이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번 달에 15,000원 최저점인데 지금 이미 24,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단기간 수익 실현 좋아하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데 신고점 당연히 갱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요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정말 들어가고 싶거든요. 정말 네. 근질근질하거든요. 클래시스부터 해서 지금 클리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전문가님?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 되게 저항 라인이에요. 이 저항 라인에서 조정받고 빠질 수도 있고 돌파 안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확실시 되었을 때, 이 주가가 향방이 결정되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요한 24,000원을 돌파 안착을 했을 때 몇 거래일 이상 종가가 24,000원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는 조정을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 이거 조정받으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1차적으로는 단기 이평선 만나러 오겠죠. 11이평. 이 파란색 선입니다. 2차적으로는 241평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한 급락도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가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조정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주로 이런 종목 찾아서 조정 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기회 안 주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참으면 병납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아드릴 매수 타점은 241평 조정받아서 반등할 때 또는 24,000원을 넘어서 돌파 안착을 할 때인데 이거 매일매일 이 종목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막상 주가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왔는데 그때 당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수급이 어떻게 그렇네요.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점만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 왔을 때의 시장 이슈 또 그 이슈가 받아먹을 만한 수급이 받쳐주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되 매수 타점을 잡고 싶거나 이러시면 저한테 꼭 문의하시고 톡방에서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애니타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 물어봐 주시면 전문가님 바로바로 답변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이 닫혀요. 저희가 방송이 30분 뒤에 끝나는데 전문가님이 그러면 방송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마음껏 괴롭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필살기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2종목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시간이 얼마 안 않았습니다. 남았네요. 빠르게 오늘은 진행을 굉장히 해보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넉넉할 줄 알고 되게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네. 시간 부족하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최대한 좀 빨리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 했죠? 다음에 얼굴 뭐 했죠. 했죠? 이제 옷을 좀 그렇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네. 멋부리고 누구 만나려면 또 예쁜 그러니까요. 옷 사야 되니까. 네. 자, 이제 의류 살펴보겠습니다. 의류는 제가 종목 2가지 가져왔습니다. 에코 마케팅과 코엘 패션입니다. 그렇군요. 에코 마케팅은 사실 광고 업체예요. 광고 업체인데 자회사로 요가 브랜드 안다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안다르라는 브랜드를 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최근에 에코 마케팅이 이 광고 사업과 의류 사업으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어요. 네. 이제 역대급 실적, 또 그렇네요.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고 플러스 제가 월요일날 잠깐 강의했던 거 있죠.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사주 네. 소각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회사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겁니다. 자사주 매입보다 좋은 소식입니다. 10주가 있던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줄어들겠지. 내가 이 종목을 사려고 10명이 있었는데 이미 5개 없어졌어. 5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웃돈을 주고 나서라도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하죠. 그리고 자, 차트는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류랑 자파 등을 이제 다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퓨마, 리복,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를 국내로 유통시키고 또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 호재 때문에 좀 강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피파 아시나요? 알죠. 사실 남자들한테 더 친숙한 네. 친숙한 브랜드 이름입니다. 피파 게임, 피파 축구 이런 식으로 피파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피파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피파 브랜드로 이제 코엘 패션이 의류랑 자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년 매출 6,737억 어허.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군요. 지금 우리가 이 1분기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로 가고 있는 애들은 다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 좋은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적을 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미래 가능성, 성장성, 지금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가치주에 좀 시선이 쏠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시장의 주목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항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에코 마케팅부터 살펴볼까요? 에코 마케팅을 우리가 차트를 보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수급을 살펴봐야겠죠. 네. 아까 에코 마케팅의 이제 그 시장의 이슈가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고요. 네.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시장이 주목할 만큼의 이유가 있죠. 시장이 주목을 해야지 수급이 붙죠. 그렇네요. 이 호재거리 있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은 미리 알았던 기관들이 있었겠지. 미리 알았던 기관들은 미리 들어와 있겠지. 뒤늦게 정보를 안 일반 투자자나 외인이나 이런 자금들도 또는 미리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기관의 자금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러 지금 수급을 보는 겁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60억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2월 16일부터 아니 2월 14일부터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속 순매수 이 며칠 동안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렇네요. 거의 급등에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사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럼 뭐죠? 그런데요. 더 갈 거다. 그렇군요. 이거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기관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신과 사모펀드 자금이 제일 많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뿌듯해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투신과 사모펀드는 지금 16일부터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 자리를 잘 살펴봐야겠죠. 차트를 아까 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도가,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수급만 봐 또는 이슈만 봐 또는 차트만 봐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이슈를 체크를 해야죠. 수급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인가,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네. 먹을거리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먹을거리 충분한데? 그러면 좀 이제 동물들이 달려 들어오겠네? 똑똑한 기관이 들어올까? 아니면 좀 열심히 동학개미들이 몰려올까? 이런 식의 스토리를 구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수급이 들어왔어. 그러면 차트로 어디까지만 나는 목표가를 설정하겠다가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역시나 얘도 지금 비슷한 모양이죠. 아까 리오프닝주 다 제가 비슷한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도 지금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돌파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긋는 모습은 이 고점을 잇는 거예요. 이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저점을 찍는 게 아니고 고점을 찍어야 됩니다.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돌파 안착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세선 안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요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냥 단순히 찌른 게 아니고 지금 이 검은색 선 있죠? 네. 121일평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냥 단순히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게 한 3거래일 정도를 121평 위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안착했다고 보거든요. 네. 조정이 오더라도 121평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물론 갑자기 또 새벽에 러시아가 뭐 포탄 쐈대 또는 어디서 공격했대 라는 소식이 들으면 수급이고 차트고 뭐고 다 그냥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런 변수가 아닌 이상 121평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네요. 다음 저항 가장 많이 다음 저항 받을 자리 어디일까요? 22,000원? 그렇죠. 뭐 그 부분이에요. 네. 지금 주요 이평선인 241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회색선, 이 241평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매물대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지받고 이 지지받는 모습이 여기가 가장 많이 매물이 모여 있어요. 지지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 맥점 부근인데 또 241평도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 이 21,000원 부근이 다음 저항 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241평에서 저항받고 조정받아서 121평까지 한번 눌림을 받았다가 다시금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121평에서 지지받았을 때 매수를 한다면 241평, 22,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당장 내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가 형성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시가 형성 보고 들어가셔야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셔도 좋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종목, 보유 종목도 있고 관심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임이 있으면 공식 신호로 제가 한번 진입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마케팅 수급 상황과 차트 분석 도와주셨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순서로 공략해야 될까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계신데 에코마케팅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시간상 더 자세한 이 전략을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꼭 하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번만 들어보고 톡하는 상담소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2시간 방송인데 오늘마저 시간이 부족할지는 정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네. 지금 옷까지 했잖아요. 네. 원래는 주류, 음식료업, 이거 그러네요. 한국 여행. 뒤에가 지금 이제 화장품이랑 옷까지만 왔는데 네, 그러네요. 음식료랑 사실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 주류가 없네요. 이거는 톡방에서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릴 거고 네. 또 시간이 모자라다면 다음 주에도 리오프닝 주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터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리오프닝 주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너무 빌빌거렸어요. 너무너무 빌빌거린 종목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 회사의 그 펀더멘탈이나 이 회사의 네.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이 차트들 추세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단지 재미가 그것만 담긴 있을까요? 종목이네요. 물론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에서 아까 네. 보여드렸다시피 추세 전환, 하락 추세선을 뚫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 수급이 좋겠죠. 수급이 좋겠죠. 네. 수급이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 자금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시장의 이슈 리오프닝 주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이슈가 퀴즈를 있을까요? 낼게요. 리오프닝 주 마지막 섹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자, 섹터가 마지막. 항공이랑 여행이에요. 네. 근데 여행 중에서도 해외로 가기 전에 국내 여행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무고개로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일단 여행 관련주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행이랑도 상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행이랑 나들이를 갈 때도 뭐 그럴 수 있고 네. 여행을 갈 때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제주도를 가더라도 필요하고 강원도를 가더라도 필요하고 단순히 에버랜드를 가더라도 필요한데 에버랜드를 가더라도 필요한데. 네. 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때요? 자, 따르릉 여보세요? 어렵다. 네. 친구야 뭐하니? 우리 술 한잔 할까? 또는 우리 여행 갈까? 그래. 네. 몇 시에 갈까? 어디 갈까? 네. 그러고 어떻게 가죠? 네? 어디 갈까? 어디에 갈까? 어떻게 가죠? 차 타고 대중교통 뭐 자, 그쪽입니다. 택시 이쪽인가요? 그쪽입니다. 그쪽입니다. 뭐 렌터카 이런 쪽인가요? 그런 쪽입니다. 오, 맞습니다. 렌터카 관련 거의 쪽인가?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왔어요? 네, 거의 왔습니다. 렌터카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렌터카 관련주 많죠. 뭐 자, 이런 가장 큰 힌트. 작년에 상장한 작년에 상장한 렌터 쪽이요. 말해도 되나요? 뭔가 안 돼요. 작년에 비밀입니다. 상장했는데 비밀입니다. 굉장히 앵커님. 빌빌거렸다는 이야기가 작년에 네. 상장한 거 뭐 케이카, 롯데렌탈 또 어떤 게 상장을 했죠? 지금 저 PD님께서 제가 말을 하면서 띄워주시는데 오늘 케이카 좀 올랐고요. 31,000원에 종가 마무리가 네, 되었는데 뭐 이미 어떤 다 종목이죠? 걸렸는데요, 뭐. 롯데 네, 이미 또 다 뭐 걸린 마당에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이에요. 롯데렌탈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롯데렌탈입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빌빌댔던 게 아우. 작년에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네, 너무 아니, 많이 빌빌 키워서. 이 롯데렌탈이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어요. IPO 당시에. 그렇죠, 맞아요. 엄청 기대가 있었는데. 청약도 엄청나게 몰려서 막 연상 따상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게 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다가 이제서야 좀 숨 쉬려고 좀 올라가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것만 봐도 숨이 막혀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 35,000원에서 4만 원대를 쭉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뭘까요?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그래 정말 많이 빌빌 끼웠다. 네, 여기 폭 있죠. 네. 이 횡보했던 폭, 그렇네요. 이 횡보했던 폭을 그대로 아래 가져가 볼게요. 어떤가요? 정말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네,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보통 무섭네요. 횡보를 하면은 저렇게 칸으로 동치법이라고 하거든요. 고만한 폭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이 바닥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횡보친 그 목표를만 따와서 갖다 붙여도 목표가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주가가 38,400원인데 42,000원 이때를 만약에 넘었다고 쳐봅시다. 지금 41,800원, 41,800원을 넘어서 이쪽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다 진입을 했을 때 우리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만한 거 그대로 갖고 올라와서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주가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정말이네요. 그럼 다음 목표가는 47,000원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제가 이 종목으로 예를 들기가 사실 어려운 게 IPO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급락한 수준으로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는 이 부분이에요.
딱 이때 뭐 이 비슷한 부분이긴 하죠. 네. 이것도 우겨야지만 매물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에는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저항 라인은 여기입니다. 이 지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행보했던 이 지점. 41,800원을 넘으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겠구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롯데렌탈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여전했죠. 네. 그리고 거리두기 정책은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죠. 뭐 아예 그냥 영업 제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아예 놀러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 역대 최대 기록했습니다. 정말 실적 좋았네요.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이익이 53% 증가한 2,453억을 달성했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안 갈 나온 이유가 창사 없는 이래 사상 곳인데. 최대 실적을 그렇네요.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정부가 계속 고점 찍어서 이제 정점이 지나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완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에도 이만큼 실적 냈는데 올해는 사람들이 더 안 나갈까? 더욱 미친 듯이 놀러 다니겠죠. 정말, 네. 실적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다 오로지 렌터 매출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이제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낮은 전기차 판매를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마진 그렇군요. 개선이 1차적으로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렌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들이나 좀 일반 사람들한테도 장기 렌터 쪽으로 저변을 확대한 점이 두 번째 상승 요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공급망 우려 엄청 심했죠. 그랬죠. 중고차 가격 어떤가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롯데렌탈도 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차 하나 뽑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맞습니다. 조금 인기 더 좋은 차들은 1년이 걸릴 정도로 아직도 공급망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당분간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잘 벌었고 잘 벌 건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당을 높이겠대요. 우와,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이미 롯데레탈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미 30%인데 5%포인트를 좀 더 높이겠다고 한답니다. 배당 성향을 35%포인트를 나눠주겠다고 한다는 건데 어느 회사가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같이 금리 인상 뭐 이런 러시아발 우려 배당 퍼센트를 올리기가 쉽지가 그리고 않은데. 내수 시장 얼마나 네. 타격을 받았는데 배당을 높이겠다? 그러게요. 그러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겠죠. 주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롯데렌탈이 결정한 부분이고요. 정식 결정은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가 지나야지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 주가 상승은 좀 상승은 예견이 됐네요. 예견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이 횡보 치던 구간에서 내려와서 또 여기서 횡보 칠 수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이렇게 뛰어나게 나오면서 다시금 한 칸 올라섰죠. 한 칸 올라서서 61평. 61평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1평 막 생긴 이 까만 선 121평에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42,000원, 41,800원대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 결정 나오면 여기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 기대가 받더라도 이 선은 지켜줄 거예요. 35,700원. 이 종목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요? 그 매수 시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꼭 찍어주세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